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처에 실린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은 초기 화성바다의 지형학적 흔적 식별하기. 저자는 칼텍의 자키 박사와 램 박사입니다. 이 논문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한 가지 질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요. 바로 화성에 정말로 바다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도 지구의 해안처럼 생긴 넓고 평평한 지형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왜 이 연구가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화성의 북방우와 남방우는 매우 다르게 생겼어요. 남방우는 크레이터가 빽빽한 고지대이고 북방우는 낮고 평평한 저지대예요. 이 지형 차이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평평한 북방우가 혹시 옛날에 바다의 바닥이 아니었을까 의심해왔습니다. 바다가 있었다라는 증거로 학자들이 제일 먼저 주목한 건 그 해안선이었어요. 화성 표면에는 아라비아와 드티로닐러스라고 불리는 두 개의 긴 경계선이 실제로 관찰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다가 정말 있었다면은 같은 시기에 해안선은 고도가 같아야 해요. 물은 수평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경계선은 수 킬로미터씩 고도가 달랐어요. 어떤 구간은 올라가 있고 어떤 구간은 내려가 있었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됐어요. 첫째는 진짜 극이동이라는 가설. 화성의 자전축이 크게 흔들리면서 원래 적도였던 곳이 극지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지형이 찌그러졌다는 설명이에요. 둘째는 타르시스 화산지대, 거대한 화산 지역이 솟아오르면서 주변 땅을 휘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설 모두 관측된 고도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바다가 있긴 했던 건가 하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해안선이 어긋난다고 해서 바다가 없었던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뚜렷한 바다의 지형학적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해안선이 아니었어요. 바로 대륙붕이었어요. 대륙붕은 해안에서 시작해서 바닷속으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아주 넓고 평평한 지형이에요. 지구 바다에 숨겨진 형광 같은 곳이죠. 저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화성에 오래 지속된 바다가 있었다면 해안선은 시간이 지나 변형됐더라도 이 넓은 대륙붕의 흔적은 남아 있을 거라고요. 해안선은 선 하나지만 대륙붕은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이니까 훨씬 지우기 어려우니까요. 이제 연구팀의 분석 방법을 살펴볼게요. 연구팀은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에토프1이라는 글로벌 지형 모델을 썼고 해발 고도 기준으로 일정 간격씩 나눠서 경사와 곡률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경사는 땅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곡률은 땅이 얼마나 휘어 있는가를 나타내요. 분석해보니 지구의 대륙붕은 놀랄 만큼 뚜렷한 패턴이 있었어요. 해발 마이너스 410m에서 마이너스 15m 사이 평균 경사 약 0.3도, 이 곡률은 거의 0에 가까운 완만한 띠. 이게 지구 바다의 서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띠 바깥으로 나가면은 대륙 경사면이 급격히 가팔라지면서 깊은 해저로 떨어져요. 다음으로는 화성에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요. 화성은 몰라라는 미한 공우주국의 레이저 고도계 데이터를 썼고 데이터 해상도를 2.5km, 5km, 10km로 다양하게 바꿔가며 반복 분석했습니다. 이때 지오모폰이라는 지형 분류 알고리즘을 써서 주변보다 평탄한 곳을 자동으로 추출했어요. 이제 핵심 결과를 볼 차례입니다. 분석 결과는 인상적이었어요. 화성 표면에서 마이너스 1800m부터 마이너스 3800m 고도 구간에 걸쳐 지구 대륙붕과 매우 닮은 평탄한 띠가 드러났어요. 경사는 약 0.31도, 곡률도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 띠의 면적은 약 1020만 제곱킬로미터, 화성 전체 표면적의 약 7%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달해요. 물론 화성에는 바다가 아니어도 평평한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용암 흐름이 메우거나 바람이 깎거나 운석이 부딪혀서 평탄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여러 개
겹쳐 있었어요. 첫째, 화성 표면에 남아있는 강 삼각주들이 대부분 이 평탄한 띠의 상단 경계에 몰려 있었어요. 저 삼각주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즉, 삼각주의 위치는 여기가 물가였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가 찾은 대륙붕 띠의 위쪽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둘째, 이 띠 안에서는 약 14,386개의 두꺼운 퇴적암 더미가 확인됐어요. 어떤 건 두께가 무려 500m에 달합니다. 이런 두께의 층이 생기려면 오랜 시간 동안 잔잔한 물속에서 입자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해요. 용암이 한두 번 흐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예요. 셋째, 이 구간에서는 수화 광물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광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돼요. 점토 광물이 대표적인데 이런 광물은 물과 암석이 오랜 시간 접촉해야만 만들어져요. 즉, 이 지역에 물이 있었다는 강력한 화학적 증거예요. 넷째, 중국의 주롱 로버가 발견한 결과도 이 논문을 지지해요. 주롱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대륙붕으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지점을 탐사 중인데 지하에서 일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퇴적층을 발견했어요. 이 층의 기울기는 바로 대륙붕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대륙붕 가장자리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퇴적 구조와 같아요. 이제 이 결과가 화성 연구에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이 논문의 가장 큰 메시지는 관찰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해안선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안선은 선이라 변형에 취약해요. 반면 대륙붕은 면적이 넓어서 부분적으로 변해도 전체적인 패턴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저자들은 해안선을 못 찾았으니 바다가 없었다가 아니라 해안선 말고도 바다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지구의 대륙붕은 평균 폭이 약 1.25km 정도의 고도 범위를 갖는데 화성 대륙붕은 약 2km로 훨씬 두꺼워요. 연구팀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구 대륙붕은 비교적 최근 10만 년에서 100만 년 사이에 만들어졌지만 화성 대륙붕은 훨씬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을 수 있다고요. 게다가 화성은 지구와 달리 판 구조가 이제 없어서 해수면 변동이 더 극단적일 수 있어요. 최근 5억 년 동안 지구가 겪은 최대 해수면 변화의 2배에서 3배, 옛날로 올라가면 4배에서 8배까지도 가능했다고 추정합니다. 완벽한 연구는 없죠.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어요. 첫째, 화산 활동과 소위 진짜 극이동 같은 지질학적 사건들이 수십억 년 동안 지형을 바꿔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띠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는지는 완벽히 장담하기 어려워요. 둘째, 화성의 강한 바람 침식과 운석 충돌, 용암 분출 같은 과정들이 원래 있던 지형을 일부 지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변화들이 이 넓은 띠 자체를 완전히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 가장자리만 흐리게 하거나 왜곡시킬 뿐이죠. 가장 기대되는 건 이제부터 오는 검증이에요. 저 유럽 우주국은 2030년에 로절린드 프랭클린 로버를 화성 옥시아 플래넘으로 보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옥시아 플래넘이 바로 저자들이 제안한 대륙붕 구간 안에 있어요. 만약 그곳에서 해류에 의해 만들어진 진동지층, 폭풍 퇴적층, 터비다이트 같은 해양 퇴적 구조들이 발견된다면 이건 화성대양 가설에 거의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게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논문은 바다가 있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는 방법을 바꿨어요. 선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면 전체의 패턴을 보자. 그러자 지구의 대륙붕과 닮은 넓은 떼가 화성에도 나타났고 그 위에 삼각주와 퇴적암과 수화 광물이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화성의 과거에는 아마도 진짜 바다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